105페이지의 양가로 2번에 보면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일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물상 보증인이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적 청구권이 아니다라고 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물상 보증인으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 물론 내가 물상 보증인과 함께 뭐 채무를 같이 졌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이 되겠죠. 하지만 담보 제공자로서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는 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종종 나타날 때 그렇게 이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권 있는 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개념은 거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채무가 나는 세금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회생제도 내에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세금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년에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에 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부분은 무조건 100% 변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 변제, 이 세금 채무만 있어라는 얘기는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회생으로 일정 부분 갖고 일정 부분 탕감받고 싶어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의지를 관철해 줄 수가 없어요. 세금만 100% 있는 분들은.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일반 회생 채권자들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통해서 뭐 일정 부분의 세금이 구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100% 갚잖아요. 이 회생제도 내에서는 100% 갚는 변제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채무 조정은 분납이라는 이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응. 분납해서 100% 갚은 거잖아요. 그죠? 그 이익이 있는 거고. 파산제도는 어때요, 그럼? 똑같이 나 세금만 있는데 지금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알거지가 돼서 이제 나 파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돼요? 파산에서는 세금 채무가 면책되지 않죠. 비면책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 제도를 통해서도 또 세금 채무를 털 수는 없어요. 파산에서 우리가 세금 채무를 표시를 신청서상에 나 세금 뭐뭐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배당에 있어서의 문제. 배당을 누가 해요? 파산관제인이 하죠?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경매에서 배당할 때 그 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세금을 표시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면책해주겠다 이거를 이 파산제도로 세금을 털겠다라는 의미에서의 표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면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세금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럴 거긴 하지만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일정 기준 이상 안에, 예를 들어 뭐 30개월 안에 우선권 있는 채권이 다 변제돼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60개월이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통과 여부를 결정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회생위원들이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도 이렇게 하려는 경향성은 되게 강해요. 하지만 판례를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례가 지금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우선권 있는 변제가 다 변제돼야 돼 라는 기준을 네가 어디서 찾았냐 이거죠. 판례가. 이런 기준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침해가 있다거나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가 되었던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회생은 받아줘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를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금을 가지고 100%짜리를 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일정 기간 조금 과다한 세금 부분이긴 하지만 회생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 이익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제 기간을 짜고 여기 책에 적시해 놓은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장을 해보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판례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쓸데없이 네가 제시한 어떤 특정 기간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7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107페이지에 거기 판례 부분을 보시면 밑에 그 내용이 다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30개월 동안에 나눠서 해라.
그러면서 나에 보면 법원이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계비가 7만 5천 얼마가 된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 충족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해요? 이걸 보정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실패하는 계획안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지금 제가 다 부분 볼게요. 다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거 넘어도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보다라고 항상 비교하죠. 여기 파산과 비교한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배당 절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파산 절차로 갔다고 했을 때 배당을 하면 배당의 순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부분에 있는 부분이 순위가 아마 앞서서 결국은 회생으로 가나 파산으로 가나 이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될 금액이 큰 별 차이가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뭐 2분의 1 안에 갚아야 돼 이런 것들이 채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거라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법원이 제시하는 게 마치 그냥 완벽한 기준이냐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판례가 있으니까 조금 유두리가 있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거기에 그렇게 적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서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